자산운용자의 삶과 증시각도기의 삶. 요즘 하루 24시간도 부족한데요. 흑삼전탕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은 방송에서도 티가 납니다. 잃지 않는 건강 흑삼전탕. 자, 오늘도 한 포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독이마을 분들도 이제 흑삼전탕으로 설계하세요. 가게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3일 수요일 아침이 환하게 밝았습니다. 미국 지수는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찍는, 경신하는 기염을 토하면서 랠리를 뽑고 있습니다. 야, 내일 FOMC 회의가 하는 게 맞냐, 내일 회의에서 과연 금리 인상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여부가 결정되고 컨센이 형성되는데 그것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강세로 달렸어요. 과연 이 강세를 어떻게 볼 것이냐. 다른 나라들은 벌벌 떨고 있죠. 지금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벌벌 떨면서 호주 중앙은행의 발언이 어제 나왔죠. 오늘 그 부분도 정리를 해드릴 텐데, 굉장히 비둘기적인 곳들이 여전히 비둘기적이지만, 우리가 비둘기긴 비둘기인데 우리가 인플레이션에 눈을 감은 것은 아니야 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얘기를 해드렸습니다만,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전에 조금 대비하지 않고서는 우리 왕코로 당한다 하는 생각 때문에 발빠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은행이기도 하고요. 물론 한국은행은 연준 때문에 움직였다라기보다도 부동산 때문에 움직이긴 했습니다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지 않은 공격성을 가지고 움직여서 한국의 채권 시장이 패닉에 한번 빠지기도 했었죠. 거기에 불을 끼얹은 것이 호주 중앙은행의 조치였고, 그다음에 다른 여타 국가들의 조치였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호주 중앙은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오늘 거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호주 중앙은행에서는 필립 로우 RBA 총재께서 2023년도 금리 인상도 타당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2024년에 인생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라는 아주 비둘기적인 발언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률 곡선 제어 정책 YCC를 중단하고 2024년 전에는 기준금리 인상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문구는 삭제를 시켰습니다. 예, 통화정책 방향 결정문에서 그거를 삭제시켰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우리 이제 독일마을 분들은 한 절반은 좀 아실 거예요. 그래도 요즘에 계속 이제 신입 회원들 계시잖아. 우리 신입 회원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중앙은행께서 우리가 기준금리를 높이지 않을 거야, 콜금리를 낮게 유지할 거야,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있을 것 같으면 시중의 금리는 어떻게 돼요? 자기네들끼리 중앙은행은 요거예요. 기준값은 1,000원에 사가세요 라고 했는데, 요게 말이야, 아까 좀 있어 보이거든. 그러면 요 시중에서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나 1,050원 내가 살게 주라. 아니, 저쪽에서 아니 1,100원에 내가 살게. 에이, 나 1,200원 살게 줘. 이렇게 유통시장이 따로 형성되잖아요. 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발행을 한 주체들은 있지만, 발행을 한 주체들이 발행한 물량은 어디서? 시장에서, 유통시장에서 돌아다녀요. 그럼 유통시장에서 돌아다닐 때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 가격 결정이 어떻게 된다? 달라진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화폐와 금리라는 것은 어떤 중앙 경제 하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가끔씩 예술품 같이 시장 참여자들이 가격 결정을 하는 그런 오묘한 부분이 있어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죠. 주식시장도 그 회사가 정말 좋아서 주가가 그렇게 가는 거야, 아니면 사람들이 평가해서 가는 거야, 섞여 있는 거죠. 기업이 좋아서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평가를 내려서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몇백 배짜리 이익 대비 몇백 배짜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해 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기업이 실적이 좋아서 그렇게 간다기보다도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도 그렇게 유통시장이라는 것의 속성은 그런 것입니다. 유통시장에 돌아가게 되면 그렇게 움직이게 되죠. 그러니까 호주 금리가 어떻게 됐냐면 3년물 기준으로 얼마더라? 0.2%에서 잡아놨는데, 이게 밖으로 나가니까 계속 빵빵빵 튀는 거예요. 근월물 꽉 잡아놨는데, 원월물도 그러니까 3월물 잡아놨는데 11월물이 밖에 나가서 0.2%짜리가 0.8%, 1%, 이렇게 거래가 되는 거죠. 가격 격차가 너무 나는 거죠. 그럼 이제 온갖 사람들이 다 붙게 되는 거야. 아비트라지를 할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야, 이거 띄워와서 저기다
저거를 팔고 이거를 사고 뭐 아니면 이거를 사고 저거를 팔고 이런 식으로 가격 격차가 생기면 항상 거기서 장사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유통상들이라는 게 뭐예요? 마진 따먹기인데 금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어찌되었건 그거를 해주면 억지로 비싼 가격을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금리가 낮은 거는 가격이 비싸다는 얘기니까. 호주은행이 그거를 하다 안 돼가지고 포기하겠다라는 거고, 그렇게 되면 금리가 어떻게 됐겠어요? 금리가 빵 튀었죠. 그래서 야, 얘네도 금리 올리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둘기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라면, 그렇게, 당장 금리를 올리지는 않을 거야. 근데 어떻게 됐냐면, 예전보다는 24년도 금리 인상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던 사람들이 2022년에 실시될 가능성은 극도로 낮지만, 이제 2023년 금리 인상은 타당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가 깔려 있다라는 거에서 시장 들어가도록 하죠. 채권 시장은 소폭 상승, 즉 금리 하락하면 금리 하락이지. 금리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채권 시장 가격은 조금 올랐고요. 그리고 좀 신기한 거는 테이퍼링이 내일 이제 나오는데 내일 발표가 되는데 금리가 내려가? 좀 신기하죠. 어쨌든 채권 시장 입장에서는 경기가 썩 좋지 않을 것이고 금리를 올리면 장기 쪽으로는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단기물과 장기물의 금리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단기물과 장기물의 금리차가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플래트닝, 평평해진다. 플래트닝. 네, 이렇게 부르죠. 네. 그런데 이게 역전되면 어떻게 된다? 경기가 골로 갈 거다라고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가 3% 하락했는데요. 테슬라 3% 하락한 것은 일론 머스크의 발언과 관련이 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허츠와 10만 대 계약이 아직 완성 단계가 아니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시장이 상당히 좀 충격을 먹었고요. 반면에 좀 웃기지 않아요? 이 시츄에이션 전 조금 웃긴데 팔 사람이 거기하고 판매 계약이 잘 안 됐어요 이렇게 했는데 산다는 사람은 아니야 우리 됐어 지금 들어오고 있다니까 차가 하고 허츠 측에서는 테슬라 차를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밝혔고요. 또 하나 뉴스가 있었죠.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NHTSA에서 테슬라 2017년부터 현재까지 판매된 차량 가운데 11,700대를 리콜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리콜은, 테슬라 리콜은 OTA야. 여러분. OTA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알아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해주는 게, 저기가 있어요. 리콜이에요. 다른 회사하고 좀 다르죠. 그러니까 되게 개념이 틀린 거지. 서비스 센터 가서, 뭔가 이렇게 다 갈아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냥 온라인으로 해버리죠. 근데 이번 거는 어떤 건지는 지금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어쨌든 업그레이드해서 없앨 거라면 이게 이제 전기차의 무서움이지. 전기차의 무서움이 비용이 안 들어요. 서로 간에 비용이 안 들어. 제가 실제로 한번 해봤는데요. 이제 조만간에 여러분 포르쉐 911과 테슬라 퍼포먼스 간의 투자자로서의 시승 비교를 한번 여러분은 조만간에 저희 권순자의 브릿지 순서를 통해서 보시게 될 겁니다. 포르쉐 911하고 그 다음에 속도를 어디까지 냈는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굉장히 빠른 속도까지 땀이 쩍쩍 나는 그것까지 한번 투자자로서 그러니까 자동차 전문 매체에서 하는 거 그런 거는 기대하지 마세요. 뭐 제로백 제보 이걸 우리가 왜 하냐고. 이건 다 다른 사람 다 했잖아. 우리는 그런 거 안 해. 그런 거 못 하고 그런 거 아니고 타보고 실질적으로 투자자로서 느끼는 일반인 운전자이자 그냥 자동차 사용자로서 그다음 느껴지는 느낌, 우리 아마추어로서의 느낌 그거를 한번 느껴보고 직접 운전을 해보고 그걸 느껴보고 달려보고 해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변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 전기차가 주력이 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가장 성능이 좋은 두 차로 한 거예요. 내연기관에서 가장 성능 좋은 차를 하나를 꼽아보자면 당연히 포르쉐 911 아니겠어요? 포르쉐 911이 가장 성능이 좋고
지금 전기차 중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차 중에 하나를 꼽아보라면, 역시나 모델 3 퍼포먼스가 가장 성능이 잘 나오는 차 중에 하나죠. 그래서 두 개를 비교를 해봤어요. 뭐 플레드 있는데 플레드는 살 수도 없어요. 나오지도 않아. 그래서 그리고 살 마음도 없고 내가 그걸 왜 사냐고. 어쨌든 그래서 그 두 터보끼리 재봤으니까 우리 편집자가 개고생을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편집 영상이 조각조각 한 8조각을 보내놔가지고 우리 편집자 우리 선수인데 프로인데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제 전기가, 그래서 지금 SMR이 완전 난리가 났잖아요. 전기를 사용해 보니까요. 대략,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내연기관에 비해 비용이 한 5분의 1 정도 듭니다. 연료비 기준으로는. 한 5분의 1 정도 드는 건 맞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추가적인 비용들이 많이 안 들어가서 괜찮은데, 딱 하나 많이 드는 건 타이어 값은 더 많이 들 걸로 추정이 됩니다. 타이어 값은 그런 정도 되고, 되면 전기를 어느 정도 쓰냐? 전기를 보니까 한 3,000km에 한국 기준으로 전기 요금이 한 12만 원, 13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자, 요거 잠깐 그냥 곁다리로 설명드렸고요. 자, 오늘 달러는 소폭 강세 0.22% 강세였고, 유로가 약세였습니다. 원화 엔화는 동시에 약세 흐름인데, 뭐 약세가 확 눈에 띄는 흐름들은 아니고요. 유가는 소폭 하락했습니다만 큰 변동성은 아니고,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 유지가 계속 철벽으로 지금 스크럼이 잘 짜져 있어요. 오펙 플러스가 웬일이니 니네들 할 정도로 스크럼이 잘 짜져서 유가가 쉽게 떨어지지 않고 있고, 다른 거에 비해서. 그 다음에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증산 요청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잘 대응을 하고 있지 않은, 웬일이야.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가장 신빙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2000년도하고 그 전에 목이 말랐던 산유국들, 즉 재정에 빵꾸가 났던 산유국들이 지금 재정 빵꾸 채우려면 이 정도 가격 이상을 상당 기간 유지해줘야만 자기네가 살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감산 합의 스크럼이 깨지지 않고 상당히 잘 유지되고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반도체 지수는 1.2% 상승하면서 기술주 강세를 이끄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제 시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여러분들과 질의응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테이퍼링을 선반영했기 때문에 9월 달에 주가가 먼저 빠졌고, 지금 올라가는 건 3분기 기업 실적들이 예상 대비 한 83%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3%의 기업이 예상보다 더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올라가는 거는 저는 인정은 합니다만, 오늘까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파월의장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요, 파월의장이 이렇게 되겠죠. 물가가 상승세가 상당히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일시적이라고 생각한다. 내년 1분기까지 정도면 꺼질 거라고 생각한다라면, 우리 ECB의 라가르 총재처럼 그렇게 내년 초반이면 끝나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시장의 강세는 뭐 오케이, 그리고 추가로 더 강세도 갈 수 있죠. 그렇게 될 걸로 보여지는데, 반면에 생각보다 물가 상승폭이 생각보다 꽤 크고 공급 적체가 잘 안 풀려서 언제 풀릴지 잘 모르겠는데, 공급 적체가 풀리면 이것도 좀 풀릴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데, 공급 적체 언제 풀릴 거야 라고 기자가 질문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 내년 중반까지 갈 것 같은데, 이래 버리면 그러면 또 질문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냥 내년 중반까지 가서 지금 현재 3% 중반 이상의 물가 상승률, PCE 상승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때도 대응 안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겠어요, 기자들이? 그러면 이렇게 하겠죠.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한다면 우리는 원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원칙이라는 건 뭐예요?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라는 얘기지. 우리가 뭐 마냥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라고 톤을 요 정도만 얘기하면, 그러나 지금은 당장 그럴 때는 아니고, 우리가 테이퍼링은 테이퍼링대로 하는 거고, 테이퍼링 하고 나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봐서 금리 인상을 할까 말까 천천히 결정할 거예요. 아마도 내후년쯤이 되지 않을까요? 라고까지 얘기를 한다고 해도, 그거를 우려하는 톤이 나온다면 시장의 생각은 어떻게 바뀔까?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지금 시장이 금리를 어떻게까지 생각하고 있는지 아세요? 내년도 9월까지 80% 무조건 금리 올린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2번 이상 올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컨센인데 만약에 그렇게 물가 상승률이 생각보다 잘 안 잡히고 있는 건 저희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게 영원히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좀 많이 길어지네요. 라고까지만 얘기하면 어떻게 할까요? 파월 의장이. 시장은. 이 컨센은. 금리 인상에 대한 이 컨센은. 근데 이제 저것도 있습니다. 반대로 다각도로 얘기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의 시장 컨센은 그럼 정당하냐라는 얘기도 또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 주변 어디 러시아, 브라질 이런 데 금리 올리고 한국도 금리 올리고 뭐 캐나다도 막 이렇게 점점 이제 긴축 사이클 비슷한 긴축은 아니지만 정확하게는 하여튼 그런 느낌을 주는 그 각국의 중앙은행들의 흐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 현재 금리 컨센이 내년에 무조건 금리 올려라고 형성돼 있잖아요. 이거는 과도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더불어 또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이 고구에 가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시장은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웬만큼 좋은 시장이 원하는 수준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서는 시장이 안심하고 추가적인 랠리를 하기에는 조금 너무 많이 간 것 같아서 숨고르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미국 시장 기준입니다. 미국 시장 기준으로 해 놓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채권 시장, 주식 시장 모두 혹시나 잘못된 발언을 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너무 조금 배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즉 리스크 온이 좀 강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각자 자기 시장에서 좋게 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유로존의 10월 제조 구매관리자 지수 PMI가 나왔는데요. IHS 마켓에서 조사한 10월 제조 PMI 확정치가 58.3으로 나왔습니다. 전월은 58.6이었고요. 예상치는 58.5로 예상치와 전월치보다 조금 떨어져서 나왔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감사합니다. 안녕.